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별의 진화라고 하는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먼저 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계열성을 우리가 보통 이제 가장 중요한 별이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별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생성이 되게 되는 것인가? 천천히 한번 공부를 해보자면, 가장 먼저 성간 물질, 성운, 그런 것들은 우선 접어두고 그것들이 모여서 수축을 함과 동시에 조금씩 회전을 하게 돼. 자, 그것을 우리가 원시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원시별에서는 여러분들 이 내용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질량이 존재하면 중력이 존재하죠. 그쵸? 그 중력으로 인해서 물질들이 수축합니다. 오케이? 자, 근데 우주 공간에서는 이 수축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위치 에너지, 즉 높이가 낮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해. 즉 여기 있던 물질이 나에게로 가까워진다, 높이가 낮아진다. 혹은 여기 있던 물질이 나에게 가까워진다. 이것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높이가 낮아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다음 우주 공간은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높이가 낮아지게 된다. 즉 위치 에너지가 작아지게 되면은 그와 동시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그쵸? 그러므로 속력이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면서 원시별은 회전을 하게 돼. 오케이? 이 회전을 통하여 원심력과 구심력에 의해서 점점 더 모이게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는 주계열성의 전 단계이다 라고 해서 전주계열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전주계열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 중심 온도가 몇 도라고 나와 있어요? 책에? 1000K. 그렇지. 1000K라고 나와 있죠. 표면 온도가 1000K 정도 된다. 오케이? 표면 온도, 이거 다른 색깔로 해야 되겠다. 표면 온도 1000K 정도가 형성되게 되면은 전주계열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포인트를 좀 집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주계열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쵸? 자, 주계열성으로 도달을 하게 되면은 중요한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죠. 중심부의 온도가 약 1000만 K에 도달하게 됩니다. 중심부 맞죠? 네, 중심부가 1000만 K. 즉 1000만 K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오케이? 이것을 우리가 별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저는 굳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지 않고 핵융합 반응이라고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조금 뒤에 배우게 될 수소 핵융합 반응과 CNO 순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내가 왜 굳이 이렇게 쓰는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될 것이며, 책에서는 왜 굳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으로 공부를 하게 될 내용이 그냥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주계열성은 계속해서 핵융합 에너지로 의해서 별이 유지가 됩니다. 즉 그것을 우리는 별의 에너지원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에너지원. 바로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이에요.
오케이?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계속해서 별이 살아갈 수 있다. 에너지를 얻는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크기. 야, 이 크기는 조금 중요합니다. 자, 크기가 중요한 이유 첫 번째. 별의 크기는 항상 거의 일정해요. 왜? 중심부에서 내보내는 힘, 그것과 별의 질량은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중심부로 끌어당기는 중력의 크기가 항상 일정합니다. 오케이? 그것을 우리는 정, 역, 학, 평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오케이? 자, 여기서 얘기하는 정역학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즉, 중심에서 나타나는 내부 압력과 그리고 안쪽으로 파고들게 되는 중력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우리가 정역학 평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것, 별표 하나 쳐줍시다. 질량과 수명. 자, 대체적으로 질량이 크다라고 하는 것. 즉, 이 별이 포함하고 있는 수소의 양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중심부에서 강한 중력에 의해서 수소들이 더 많이 중력을 받고 있겠죠. 그래서 더 많은 헬륨들이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질량이 크게 된다면 주계열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등장하는 문구에서는 주계열이라고 굳이 지칭하지 않고 그냥 별의 수명이라고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 그건 좀 애매하거든. 그쵸? 근데 이제 뭐 그 문제에서 별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주계열성으로만 보겠다라고 한다면은 뭐 맞을 수 있긴 하겠지만 우리는 제대로 갑시다. 주계열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지는 것이다. 오케이. 저 내용 하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나와 있는 탐구자료라고 나와 있는 거 있습니다. 질량이 태양보다 크면은 뭐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이거는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HR도에서 별의 질량과 주계열성까지 도달 시간. 이 내용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몇 개 나와 있어요? 4가지.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은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을 했어. 즉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것이 짜잔 하고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별이 어떤 식으로 진화가 이루어지게 됐는지까지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태양 질량과 비슷한 별에 대해서만 공부를 했다면은 우리가 지금부터는 태양 질량보다 굉장히 작은 별들까지도 한번 가볼 거예요.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별의 진화. 첫 번째, 태양 질량의 0.08배. 자, 0.08배. 어우, 굉장히 작네. 그치? 얘네들은 주계열성으로 가지 못해요. 오케이? 얘는 주계열성으로 가지 못하고, 원시별에서 그 다음에 바로 갈색 외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케이? 갈색 외성. 즉 우리가 이 내용을 공부함에 있어서 낼 수 있는 결론이 존재하죠. 뭡니까? 우리가 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주계열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일정 질량 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오케이? 그 내용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은 0.08배에서 0.26배.
그래도 아직까지 태양보다는 굉장히 작은 질량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여기서부터 주계열성은 도달할 수 있어요.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에 도달을 하고요. 그 다음 우리 태양의 가장 마지막 진화 단계라고 볼 수 있는 백색위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 HR도 공부하면서 배웠죠? 굉장히 밝은 별이라고 이야기했었지. 그쵸? 자, 그 다음은 태양 질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1배라고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원시별은 계속해서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원시별은 지울게요. 자, 그 다음 주계열성으로 시작을 합니다. 현재 태양이 주계열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가운데 수소가 전부 다 고갈되고 나면은 중력에 의해서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시작하겠죠. 그때부터는 내부 압력이 굉장히 커지게 돼, 중력보다. 그래서 별이 팽창하게 됩니다. 커져요. 그리고 온도는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왜? 중심부에서 바깥쪽까지 도달하는데 거리가 멀어지게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때는 적색거성이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 내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까지 모두 끝나고 나면은 내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즉 중력을 견디지 못하고 별이 약간 폭발이라기보다는 좀 퍼지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행성상 성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 바깥쪽으로 주변에 존재하던 가스들이 다 나가고 나면은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우리 태양도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바로 백색 외성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네 번째. 보통 한 10배 이상이라고 보게 됩니다. 10배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주계열성에서 굉장히 큰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면서 초거성으로 바뀌게 돼요. 그 다음 붐! 초신성 폭발. 초신성 폭발.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10배에서 한 20배까지, 20배까지는 중성자별이 되고요. 그리고 25배 이상이 되면은 중력이 너무나도 커져서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는 블랙홀로 발전하게 됩니다. 즉,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도 별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됐나요? 네, 이거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금부터 볼 친구들은 이 친구 위에 있는 두 친구들은 크게 보지 않을 것이며 밑에 있는 이 두 친구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게 어디까지 생성이 가능한지, 별의 내부에서 그 내용 우리 공부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알아야 되는 게 원소의 생성이라고 할게요. 자, 첫 번째, 태양 질량에 비슷한 것 1배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배인 애들은 첫 번째, 수소, 핵 융합 반응이 끝나요. 그러면 헬륨 핵융합 반응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애들이 누구랑 누구죠? 탄소랑 산소까지. 오케이? 이해하셨죠? 즉,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적색거성으로 가게 됐을 때 제가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났다라고 얘기했지. 그치? 그러므로 여기까지는 주계열성. 그 다음 이 헬륨 핵융합 반응이 끝나고 난 이후에 탄소와 산소까지 생성하기까지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적색거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됐습니까? 네, 이거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 태양 질량의 10배 이상. 걔네들은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 것만 쓸게요. 철까지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서술해 보자면은 가장 안정한 원소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정한 원소.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한번 제가 써드릴게요. 플러스 알파로 이거는 기억해 둡시다. 즉 1번부터 철까지 있죠. 이제 수소부터 철까지는 오케이? 별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에 의해서 생성이 됩니다. 핵융합으로 생성된다. 그러나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 혹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라늄까지라고 하면 대충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라늄까지는요, 맞아요. 핵 분열로 생성되는 거예요. 즉, 핵 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에너지와 많은 양의 충돌이 막 일어나게 되겠지. 그 과정에서 우라늄까지 생성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므로 우라늄까지는 핵 분열로 생성이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수소부터 철까지는 별의 내부에서 생성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핵 분열로 생성될 때는 어디서 생성되는 거야? 초신성에서 생성이 되는 것이다. 됐나요? 됐죠? 이 내용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막 나와 있기는 해요. 책에 막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긴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야. 그리고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거라고 한번 꼽아 보자면은 별의 에너지원이라고 얘기했던 수소 핵융합 반응 한번 공부해 봅시다. 가볼게요. 별의 에너지원. 다시 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선 책에서는 원시별의 에너지원까지 한번 설명을 하고 있기는 하네요. 자, 아직 주결성에 도달하지 못했던 원시별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별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중력으로 인해서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 에너지, 즉 중력 수축 에너지가 에너지원이에요. 오케이? 네,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주계열성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할 내용이 바로 이거죠. 자, 주계열성에서는 핵융합 반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 핵융합 반응이 점점점 달라지겠죠. 질량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무엇이냐면은 수소 원자핵 4개가 더해져서 헬륨 원자핵 1개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핵융합 반응입니다. 여기서 상대적인 질량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수소 원자핵이 4.032U라고 하는 단위를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헬륨 원자핵 하나의 질량이 4.003U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마 그럴 거예요. 0.032U는 기억이 나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 2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잘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뭐 이 정도의 질량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질량이 줄어들었죠. 그쵸? 여기서 줄어든 질량만큼 에너지로 방출한다.
이것이 바로 별이 살아가는 에너지원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질량 결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질량 결손. 풀어 쓰자면은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 형님께서 만들어내신 거죠. E는 네, 델타 MC 제곱. 어마어마한 것이 네, 이겁니다. 그래서 별의 에너지원에서 우리가 주로 공부하게 될 내용은 수소 핵융합 반응입니다. 자, 수소 핵융합 반응 보도록 할 텐데요. 가볼게요. 첫 번째, 태양 질량과 비스. 태양 1배. 걔네들은 제가 지금 칠판에 써드린 이 현상을 하게 됩니다. 그쵸? 태양 질량이 1배 되는 애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요, 중심 온도가 1000만 K, 아니죠, 1800만 K. 에서 형성되는 것. 즉, 수소끼리의 결합인 거죠. 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소 핵 융합 반응. 오케이. 자, 그 다음 태양 질량의 10배 이상인 애들. 걔네들은 질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중심부의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 기준은 어마어마하게 큰 애들도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라고 범주를 정하기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이 온도보다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이만큼의 이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800만 켈빈의 이상인 별에서는 CNO 순환이라고 합니다. CNO 순환. 자, 이 원리에 대해서 살짝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자, C는 탄소죠. 탄소에 양성자 하나가 추가가 되고, 질소가 되고, 질소에 양성자 하나 추가가 돼서 산소가 되고, 산소에서 하나 추가가 되면서 헬륨이 뚝 떨어져 나오는 약간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순환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 결국에? 빙글빙글 도는 거야. 결국에 다시 얘가 탄소로 바뀌어요. 오케이? 결국 C가 N이 되고 N이 O가 되고 O가 다시 탄소가 되는 이 과정에서 헬륨이 떨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C에서 N 가면서 원자핵 하나가 달라붙는 거고 얘가 이 과정 가면서 붙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별의 에너지원에서 저 친구를 그냥 수소핵 융합 반응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 수소 원자에 관여하죠. 여기서 수소 원자에 관여하죠. 여기서 수소 원자에 관여해서 결국에 생성되는 게 누구야? 헬륨 생성되잖아. 그래서 결국 질량이 비슷하던 질량이 크던 결국 반응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친구들은 수소 원자핵 4개와 헬륨 원자핵 하나 생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은 조금 다를 수 있어도 결론을 한번 지어보자면은 반응에 직접 참여하는 원자는, 원자라고 보도 애매하지, 원자 핵이니까, 그치? 참여하는 것들은 결국에 무엇이다? 이거다. 수소 원자핵 4개다. 그래서 결국 생성되는 것도 헬륨 원자핵 1개가 생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정확히 구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메커니즘 뭐 거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중성미자, 응? 그치? 감마선, 중성자, 양성자 이런 여러 가지 친구가 등장을 하게 되지만 결국 생성되는 것은 따로 정해져 있죠. 됐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에너지 전달 방식만 하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별은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죠? 물론 주계열성에서. 그러면 그 가지고 있던 에너지 혹은 방출하는 그 에너지를 표면까지 전달을 해야 할 거야. 왜? 별은 뜨겁잖아. 그치? 그리고 열이라고 하는 것을 전달을 해야 되는 거잖아. 왜? 결국 열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치?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자, 열의 전달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고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도. 손을 딱 대는 거. 그럼 손 댄 곳은 따뜻해지겠죠. 고체와 고체 사이니까. 그 다음은 대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액체와 기체 사이에 일어나는 열 전달 방법. 대류 방법이 있습니다. 대류는 뭡니까? 뜨겁게 가열된 친구는 위로 상승, 차갑게 냉각된 친구는 아래로 하강하는 빙글빙글 도는 것을 우리가 대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복사가 있죠. 복사는 물질의 도움이 없이 전달하는 방법이야. 스스로 움직이는 거죠. 즉, 별은 고체야? 아니잖아. 기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도는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며 대류랑 복사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될 거예요. 오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냥 바로 가자. 태양 질량 1배. 자, 태양 질량과 비슷한 별들의 주계열성에서는요, 중심 핵을 기준으로 바깥쪽 일정 부분까지는 복사층이 가장 먼저 존재하게 됩니다. 즉,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중심 핵이 있고, 중심 핵이 이렇게 있고, 자, 다 동그라미를 다 그리진 않을게. 껍질처럼 그릴게.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는 복사층이 존재합니다. 복사층이 이렇게 존재하고 그 바깥쪽에는 빙글빙글 돌아다니는 대류층이 존재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아시겠죠? 그냥 그렇다라고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겁나 크고 질량도 커. 태양 질량 10배 이상. 얘네들은 중심부에 뭐라고 나와 있어? 대류핵이라고 나와 있어. 핵조차도 너무나도 큰 거야. 태양 질량과 비슷한 별은 중심부가 정말 정가운데랑 그 조금 먼 곳도 온도 차이가 그렇게 안 심한 거야. 그래서 뭐 물질 전달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똑같이 뜨거우니까. 근데 질량도 너무 크고 크기도 너무 큰 이러한 주계열성은 중심부 핵이라고 하는 곳조차도, 즉 헬륨이 생성되는 그 곳조차도 온도 차이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는 대류로 에너지를 전달을 해줍니다. 그 다음은 쉬워요. 그냥 제일 바깥층이 뭐라고 나와 있어? 복사층이야. 이런 식으로 껍질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됐나요? 네, 이렇게 생성되는 것까지가 네, 이제 에너지 전달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주계열성에서 거성이랑 초고성으로 진화하는 걸 보시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 주계열성이 끝나게 되면은
주기율성이 끝나게 되면은 결국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소, 핵, 융합, 반응, 종료.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시작한다. 오케이? 됐죠? 결국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질량이 더 커지게 되면은 헬륨 핵 융합을 하는 이 헬륨 핵 여기 바깥쪽에서도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 경우가 존재하기도 하죠. 존재하긴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선 여기까지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됐습니까? 네, 진도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겠고 문제 한번 풀어 봅시다.